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화나서 미치겠네, 정말. 아니, 내가 왜 이런 머리를 해야 되는데? 나 아직 그렇게 늙은 사람 아니거든요? 아가씨 그렇게 안 봤는데 한성깔하네? 정말이지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생각만 하세요. 제가 보기엔 정말 가소롭네요. 파마 머리가 관리하기도 편하고 제일 잘 어울린다니까 왜 이러세요? 주제도 모르시고. 안녕하세요. 충격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조용히 지워져 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호화주택도 번듯한 아파트도 아닌 평범한 집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입니다. 특별한 직업도 없고 뉴스에 나올 만큼 대단한 인생도 아니었어요. 이 나이가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을 살아왔어요.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하루하루를 견디듯 버텨온 세월이었죠. 저는 올해 72 된 서미자라고 합니다. 젊은 날의 나는 꽤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아침이면 늘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고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는 것도 싫어했죠. 남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렵지 않았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며 말하는 것도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기 시작한 게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어요. 손주 생일 선물을 사러 혼자 백화점에 갔었죠. 예전에는 자주 다니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젊은 사람들만 살아있는 공간 같았거든요. 나는 그 한가운데서 마치 길을 잘못 들어선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거울 앞에 잠시 멈춰 섰을 때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코트, 편하다는 이유로 늘 입던 바지, 어느새 굽이 닳아버린 신발. 그 순간 문득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이 다가왔죠. 처음엔 반가웠어요. 도와주려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쪽 제품들은 가격대가 좀 있어서요. 다른 층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어요. 비싸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 자격이 없어 보였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천천히 그 자리를 벗어났죠. 백화점 밖으로 나왔을 때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고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어요. 자리도 눈길도 말 한마디도 없었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투명한 사람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불을 켜는데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떠난 뒤로 이 집은 늘 이렇게 비어 있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소리가 하나도 없는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날이 내 생일이었어요. 아들은 바쁘다며 짧은 전화 한 통이 전부였고 남편은 출장 중이었죠. 혼자 집에 있기 싫어서 근처 레스토랑에 가보기로 했어요. 생일인데 나 스스로에게라도 밥 한 끼는 대접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나는 늘 가장 끝자리였어요. 창가 자리들은 비어 있었는데도 말이죠. 메뉴판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았고 주문을 할 때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됐어요. 혼자 드시기엔 양이 많을 텐데요. 그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그날 스테이크를 남기지 않았어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괜찮다는 걸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어서였죠.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라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사라져버린 사람 하나가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생각 하나가 내 삶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나이가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고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잠을 자다가도 깨고 일어나서 걸을 때마다 허리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아들에게 전화를 할까 하다가 결국 그러지 않았어요. 바쁠 텐데 괜히 또 신세 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병원에 갔어요. 동네에서 제일 크다는 병원이었죠. 접수대 앞에 섰을 때 젊은 간호사가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어요. 혼자 왔어요. 내 대답에 간호사는 살짝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물었죠. 연세가 있으신데 혼자 오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냐고요. 그 질문이 마치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도 그냥 넘겼어요. 병원에서까지 마음을 다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젊은 의사였어요. 컴퓨터 화면만 보며 물었죠.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난 것 같았어요. 나는 아직 말을 마치지 않았는데 그는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표정이었죠. 며칠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고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2이에요. 그제야 의사가 나를 한번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 눈빛은 걱정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어요. 아이고, 연세가 꽤 있으시네요. 그 말 다음에 이어진 건 설명이 아니라 지시였어요. 약 드릴 테니까 집에서 쉬세요. 다음엔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시고요.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내 몸인데, 내 통증인데 왜 설명은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하는 걸까? 이번엔 통증이 좀 달라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할머니, 제가 다 설명해드리기 힘들어요. 보호자분 계셔야 해요. 그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약사가 약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 약은 하루 3번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순간 울컥했어요. 제가 기억 못할 것처럼 보였나요? 약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마음은 상해버렸어요. 나는 은행에서 30년 가까이 일했었죠. 숫자와 날짜를 다루며 단돈 1원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그런 세세한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 나에게 약 먹는 시간을 기억하겠냐고 묻는 그 질문이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아파서 간 병원에서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파서 나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 병원에 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아프면 참자. 조금 더 버텨보자. 괜히 가서 또 그런 대우를 받느니 혼자 견디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다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큰 모임이야. 50년 만이래.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의 내 모습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겁났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바꿨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들 속에 섞이면 조금은 나아질지도. 모임 날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나마 제일 나아 보이는 옷을 골라 입고 오랜만에 화장도 했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그냥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런데 호텔 연회장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바로 느꼈어요. 나만 시간에 뒤처져 있다는 걸. 친구들은 모두 염색을 했고 옷차림도 달랐어요. 자세부터 표정까지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았죠. 너 많이 늙었네. 누군가 농담처럼 한 말이 가슴에 그대로 꽂혔어요. 그날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났어요. 사진 속에 내가 서 있으면 왠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똑같은 나이인데 왜 나만 이렇게 사라진 사람처럼 느껴질까?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나를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어요.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내가 나를 내려놓고 있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이 생각이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지 말이에요.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화가 났었죠.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그날 병원에서 들었던 말들, 모임에서 느꼈던 시선들이 계속 떠올랐죠.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보호자분이 계셔야 해요. 너 많이 늙었네. 그 말들이 마치 하나의 문장처럼 이어져서 내 귀 안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섰어요. 그동안 일부러 잘 보지 않으려고 했던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더라고요. 주름진 이마, 희끗해진 머리카락,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구부정해진 어깨. 그 모습이 낯설다기보다는 어딘가 체념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갑자기 화가 났어요.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왔을까? 편하다는 이유로 옷은 점점 아무렇게나 입었고 머리는 그저 묶기만 했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이 들었으니까라는 말로 모든 걸 넘겨버렸어요. 그게 어느새 내 변명이 되어 있었죠. 그날 나는 미용실에 가기로 했어요. 대단한 결심은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하나라도 바꿔보고 싶었죠. 동네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미용실 문을 열었을 때 솔직히 겁이 났어요. 안에는 20살,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들 뿐이었고 나는 그 사이에서 너무 튀어 보였거든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그 한마디에 발걸음이 잠깐 멈췄어요. 그래, 또 시작이구나. 그래도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머리 좀 바꾸고 싶어서요. 미용사는 거울에 비친 내 머리를 보더니 익숙한 표정을 지었어요. 짧게 파마하시면 관리도 편하고 좋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금 더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해보고 싶은데요. 그 말에 미용사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할머니, 그렇게 하면 관리가 힘드세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결정이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정해버린 말이었어요. 저는 긴 머리도 괜찮고 염색도 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미용사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머리는 이게 제일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어요. 그동안 참고 넘기고 웃고 아무 말 안 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왜요? 내가 물었어요. 미용사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봤어요. 왜? 나이 들면 꼭 이 머리만 해야 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저도 젊어 보이고 싶고 예뻐지고 싶어요. 미용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화가 난 건 머리 때문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요. 저는 할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름도 있고, 취향도 있고, 아직 하고 싶은 것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이상하게 시원했어요. 결국 그 미용실을 그대로 나왔어요. 머리는 바뀌지 않았고 거울 속 모습도 그대로였죠. 하지만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해서도 서러워서도 그리고 처음으로 내 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요.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자.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든 적어도 내가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는 말자고요. 그날은 머리도 안 바뀌고 옷도 그대로였지만 내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아주 작고 불안한 변화였지만요. 며칠 동안 나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커튼을 열지 않았고 옷은 늘 같은 걸 입었죠. 편하다는 이유로,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남편은 괜히 내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여보, 괜찮아? 가끔 그렇게 물었지만 나는 늘 같은 대답만 했죠. 응, 괜찮아.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덮어두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사라지겠다. 그래서 오랜만에 공원에 나갔어요. 햇빛이 눈부셔서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였죠.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젊은 엄마, 천천히 산책하는 노부부, 이어폰을 끼고 달리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눈앞이 흐려지더니 몸에 힘이 풀렸죠. 정신을 차렸을 때 누군가 내 앞에 서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였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을 건네주더라고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 말투에는 조급함도 귀찮음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을 대하듯 차분했죠. 벤치에 다시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그가 말을 걸었어요. 저는 옷 만드는 일을 해요. 조금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요, 옷차림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신호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의 말을 듣고 있었죠. 젊어 보이려고 입는 게 아니에요. 존재감을 지키려고 입는 거죠. 그 말이 가슴을 세게 쳤어요. 존재감. 그 단어가 내 안에서 오래 울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그 말을 곱씹었어요. 존재감을 지키기 위해 입는다?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섰어요. 그날따라 거울 속의 내가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옷은 낡았고 어깨는 안으로 말려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죠. 그 순간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어요. 나는 나를 너무 오래 아무렇게나 대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거창한 변화는 아니어도 나를 다시 대우해 주자고요.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먼저 내가 나를 사람으로 대접하자고요. 그 결심이 그날 밤 조용히 자리 잡았어요. 아직은 아무도 몰랐고 겉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뒤로만 물러나지 않겠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조금 일찍 눈을 떴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이상하게 몸이 먼저 깨어 있더라고요. 옷장을 열었어요. 늘 비슷한 색, 비슷한 형태의 옷들만 걸려 있었죠. 편하다는 이유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택해왔던 옷들이었어요. 그날은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었어요. 아주 조금만요. 제일 안쪽에 걸려있던 옷 하나를 꺼냈어요. 몇 년 전 이건 나한테 너무 튄다면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죠.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울릴까, 이상하지 않을까, 괜히 웃음거리가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웠지만 결국 입었어요. 그리고 그냥 한번 어깨를 펴봤어요. 그것만으로도 느낌이 조금 달라졌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밖으로 나섰을 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죠. 버스를 탔어요. 예전 같으면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을 텐데 그날은 자연스럽게 빈자리에 앉았어요. 누군가가 여기 앉으세요라고 말해주진 않았지만 굳이 눈치를 보지도 않았어요. 백화점에 다시 갔어요. 지난번 그 자리, 그 조명 아래를 지나가는데 심장이 조금 빨리 뛰더라고요.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떤 스타일 찾으세요? 그 질문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잠시 멈칫했어요. 예전엔 그 질문을 받지 못했거든요. 차분한데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걸로요.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스스로도 놀랄 만큼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옷을 골라줬어요.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커튼을 열었을 때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주름은 그대로였고 나이는 그대로였는데 눈빛이 달랐어요. 아, 나 아직 괜찮구나. 그 생각이 처음으로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레스토랑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이번엔 구석자리가 아니었어요. 창가 쪽으로 안내를 받았죠. 여기 괜찮으실까요? 괜찮냐고 물어봐줬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병원에 갔을 때도 태도가 달랐어요. 의사는 내 말을 끝까지 들었고 설명도 천천히 해줬죠. 그때 알았어요. 세상이 갑자기 착해진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요. 그게 사람들 눈에 보였던 거였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나를 보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달라 보여? 그 말 한마디에 괜히 웃음이 났어요. 그냥 나 좀 바꿔봤어.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나를 봤어요. 옷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자세, 표정, 숨쉬는 방식까지 달라져 있었죠. 나는 그날 확실히 알았어요. 이 변화는 잠깐이 아니라는 걸요. 며칠 뒤 아들 집에 다시 가기로 했어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깐 망설였죠. 지난번에 들었던 말들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 번 더 가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잠깐 말을 잃은 표정이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너무 멋지세요. 그 말이 생각보다 크게 들렸어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짜 놀란 목소리였거든요. 거실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나를 보더니 잠시 멈췄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엄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사과를 요구하고 싶지도 않았고 지난 일을 다시 꺼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손주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고 나를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어요. 와, 할머니 예뻐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꽉 차올랐어요.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별다른 이벤트는 없었지만 대화가 끊기지 않았고 웃음도 오갔죠. 나는 느꼈어요.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존중하자.
사람들도 그걸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아들이 현관까지 나와 나를 배웅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땐 내가 많이 미안했어. 그 말에 굳이 더 듣지 않아도 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괜찮아. 엄마도 나를 좀 내려놓고 살았던 것 같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느꼈어요. 우리는 다시 똑같은 눈높이에 서 있다는 걸요. 그 이후로 나는 예전처럼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아요. 백화점에서도 병원에서도 식당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대신 천천히 말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내 이름을 밝히죠. 제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작은 차이가 세상을 바꾸지는 않지만 내 하루는 바꾸더라고요. 나는 이제 알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라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경험이 쌓인 사람이고 시간을 통과해 온 사람이고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옷차림은 그냥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변화는 나를 다시 불러준 그 태도였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내 이름으로 살자. 남은 시간은 줄어들지 몰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지금의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더 이상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잠깐 멈춰서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버텨왔는지를 한 번쯤은 들여다봐주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젊은 분들께도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지금의 저 나이가 됩니다. 지금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훗날 여러분이 대접받게 될 그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나이 든 사람을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께도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어요. 우리도 아직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늦어도 괜찮고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요.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아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주변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예요. 남의 눈치에 나를 맡기지 말고 남의 말에 내 가치를 넘기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것. 그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 이름으로 살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더라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함부로 보지 않고 모든 세대가 똑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저는 그런 하루를 조심스럽게 꿈꿔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